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신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경찰 단계에서 잘못 대응을 해서 구속 사건이 돼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사건이냐 불구속 사건이냐는 정말 느낌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거나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보이지 않는 사건도 괜히 구속이 되면은 나쁜 사람이고 뭐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피고인 입장에서도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나 대응하는 여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구속 사건은 이제 구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는 구속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속 사건은 사실 충분한 필요한 대응을 할 여력이 없어서 어떤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이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속이 언제 되느냐, 이거는 이제 법에서 이제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더해서 주거가 이제 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든지, 피고인이 피의자가 실제로 도망을 했다라든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구속 사유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볼 때는 이제 범죄가 얼마나 이제 중대한 범죄인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뭐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속 사유와 어떤 필요적 고려 사항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 판단하는 사람의 이제 시각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은 구속이 되는 사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자체가 정말로 이제 중대한 경우예요. 마약 수사 또는 어떤 보이스피싱, 또는 살인 등 강력범죄, 또는 강간 같은 피해 정도가 극심한 성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이제 구속이 되는 비율이 많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공범이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요.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빨리 다른 이제 공범에게 찾아가 말을 맞출 우려가 있고, 또는 이제 그 다른 공범으로부터 회유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토킹이나 성범죄처럼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또 이제 구속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 절도나 어떤 뭐 경미한 이제 범죄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이제 노숙 생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과가 많고 뭐 이제 가족들도 이제 더 손을 놓아버려 가족과는 어떤 유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할 때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자살이에요. 아무리 이제 죄를 인정하고 뭐 범죄가 경미하고 공범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콘텐츠로 한번 이제 잘 기획을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